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조원이고 올해 30살입니다. 지금은 회사원으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과거가 있어요. 바로 25살 때 결혼한 남편 류승현을 만난 거죠.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영업사원인 그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저와는 정반대로 호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없는 것을 가진 그에게 매력을 느껴 교제를 시작했어요. 교제 2년째 되는 해에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혼인신고 후 저희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주신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결혼 후 남편의 태도가 변했어요. 사귀는 동안에는 다정다감하고 선물도 자주 해줬던 남편이에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습관도 뚝 끊어졌어요. 오히려 맞벌이인데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모두 제게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빨래는 아무데나 벗어놓고 쓰레기도 버려주지 않고 밥 먹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안일은 아무것도 손도 대지 않는 거였죠. 한 달 정도 그와 함께 살다 보니 화가 치민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맞벌이인데 집안일 좀 같이 해줘. 주원아, 우리 결혼한 거 맞지? 맞지? 그건 왜? 결혼하면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누구나 아는 상식이잖아. 남편의 너무도 당당한 말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런가? 요즘은 맞벌이 부부면 다들 같이 한다고 하던데. 뭐야? 남편한테 집안일 시키겠다는 거야? 너가 남편 등골 빼먹는 여자야? 등골 빼먹는다니. 그런 말 듣기 싫으면 각자 할 일은 각자가 알아서 잘하자. 그렇게 말하고는 남편은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집안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해졌을 무렵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퇴근이 늦어지고 휴일 출근을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2주 동안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않은 적도 있어요. 우연히 남편이 일찍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아직도 일이 바빠? 그렇지. 왜? 요즘 거의 자정에 퇴근하는 것 같은데 쉬는 날도 없는 것 같고 이참에 직장을 옮기는 게 낫지 않겠어? 어디서 남편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야. 갑자기 고함을 지르는 남편에 놀라 저는 움찔했어요. 아, 미안해. 나는 단지 여보 몸이 걱정돼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하고 나한테는 신경 쓰지 마. 이후 남편은 한밤중에 집에 돌아와서 자고 다시 집을 나가는 생활 패턴을 반복하였어요. 예전에는 휴일이면 함께 외출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몇 달째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남보다 못한 부부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그 당시 저는 계속 조바심이 났어요. 곰곰이 생각하다 한 가지를 떠올렸어요. 남편의 귀가를 기다렸다가 바로 말했어요. 여보, 이번 연휴에 우리 결혼기념일인 거 알아? 그래, 몰랐어. 넥타이를 풀며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는데 저는 망설임 없이 제안했어요. 그날 약속 잡지 말고 비워둬. 우리 오랜만에 여행 가자. 여행? 괜찮지? 여행 일정이랑 비용은 내가 다 준비할게. 그러니까 제발 여행 가자.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하자. 오케이. 좋아,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서 저와 남편은 결혼기념일에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 여행으로 희미해진 부부애를 되찾을 수 있다면 그런 생각으로 저는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몇 주 후 여행 당일 전날 출근한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출발 예정은 아침 10시.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초조해졌고 몇 번이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점심 무렵 드디어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오늘 여행 가기로 했잖아. 지금 어디야? 미안해. 일이 좀 많이 바빠서. 체크인 시간도 있고 이제 출발해야 하는데. 그럼 먼저 가서 체크인 해줄래? 나는 나중에 바로 거기로 갈게. 알겠어. 그럼 바로 와야 해. 간다고 몇 번을 말해. 그냥 혼자 먼저 가.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체크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당장 나가야 했어요. 남편과 함께 체크인하고 싶었고 함께 근처의 관광도 갈 계획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혼자 출발했어요. 숙소에 체크인할 때 혼자인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두 명이 예약했으니 당연한 걸 거예요. 남편은 나중에 올 거라고 말하고 방을 안내받았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는데 마치 제 마음속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동안 저는 밖에 나가지 않고 남편이 오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이대로라면 예약해 놓은 레스토랑 시간이 넘어갈지도 몰라요. 몇 번이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혀 받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1인분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혼자 먹었어요. 분위기 좋고 정말 맛있는 곳에 예약한 거였는데 혼자 먹으니 뭘 먹어도 맛있지가 않았어요. 눈물이 몇 번이고 흘렀어요. 결혼기념 축하 케이크는 어떻게 하냐는 직원의 물음에 저는 버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는 여행까지 와서 혼자 잠들었어요. 다음 날은 관광하는 게 일정이었는데 모두 취소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혹시 집에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정막만 누르고 고요했어요. 짐을 내려놓고 식탁을 보니 거기엔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요. 그것은 남편의 사인이 돼 있는 이혼신고서와 결혼반지였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지? 편지 같은 건 없는지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남편의 물건은 모두 사라져 있었고 이미 이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정신을 차린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시어머니가 저보다 더 놀라신 듯했어요. 연락받은 것도 없고 시댁에 온 적도 없다고 했어요. 연휴가 끝나고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승현 씨는 저번 달에 퇴사하셨는데요. 네? 저희도 업무 때문에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했었는데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네요. 혹시 아내분께서 나중에 연락되시면 회사에서 전화 좀 달랬다고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정신이 나간 채로 남편의 직장 동료와 통화를 끝냈어요. 다음으로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온 것은 현재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방송만 나올 뿐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어느 날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어요. 여러 과정을 거쳐 저는 서명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와 결혼 생활을 강제로 끝낸 지 어느덧 3년 정도가 지났어요. 저는 재혼을 했고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처음엔 정신이 없었지만 지금은 전 남편 생각은 거의 나지 않아요.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느 때처럼 퇴근해서 집에 거의 다 와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어라? 오늘 아침에 불을 안 끄고 나왔었나? 그렇게 생각하며 현관문을 잡았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게다가 현관문 앞에는 낯선 남자의 낡은 운동화가 놓여 있어요. 순간적으로 긴장이 몰려와 경찰에 전화하려고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현관 앞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어서 와. 주원아. 허! 앞에 있는 건 틀림없이 실종된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입을 쩍 벌어졌어요. 그런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은 너무 늦게 집에 오네. 남편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잖아. 나 배고파. 밥은 아직 안 먹었지? 제 머릿속에는 3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집안일을 저에게 떠넘기고 이유 없이 소리치고 결국에는 결혼기념일 여행까지 포기하고 사라져버린 전 남편의 모습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마음속 깊이 미워했던 남자가 지금 눈앞에 있어. 제 입에서 나온 것은 저도 놀랄 정도로 가냘픈 목소리였어요. 누구신데요? 누구? 전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 그를 저는 뾰로통하게 노려봤어요. 지금 당장 나가. 경찰 부를 거야. 진정해. 잠깐만. 설마 남편 얼굴을 잊어버린 거 아니지? 전 남편은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자세히 보니 3년 전보다 더 뚱뚱해졌고 머리와 수염은 무성하게 자라서 지저분한 외모였어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혐오감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가까이 오지 마. 당신이 왜 내 남편이야? 우리 결혼한 사이잖아? 잠깐 안 봤다고 벌써 날 잊어버린 거야? 무슨 소리야? 이미 오래전에 이혼 신고를 했으니까 이제 남이야. 그러자 전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당신이 직접 이혼 신고서 작성해서 두고 갔잖아. 설마 그걸 진심인 줄 알았어? 그걸 왜 제출한 거야? 당황하는 전 남편을 저는 기분 나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왜? 그게 무슨 문제라도 돼? 큰일이네. 나는 이혼할 생각 따위는 전혀 없었어. 뭐? 날 기다려줄 거라고 믿었는데 설마 제출했을 줄이야. 왠지 피해자처럼 말하는 전 남편에게 저는 화가 났어요. 뭐가 기다려줄 줄 알았다는 거야? 3년 전에 모든 걸 버리고 상간녀한테 간 건 당신이잖아. 제가 말하자 전 남편은 또 다시 움찔했어요. 그가 실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그를 찾기 위해 흥신소에 조사를 의뢰했었어요. 사라진 지 6개월 후 그를 찾아낸 조사관으로부터 받은 보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실종되기 반년 전부터 그는 회사에 파견 나온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내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이였다고 해요. 결국 바람을 피운 여자와 그는 퇴사하고 둘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림을 차렸다네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미운정조차도 다 사라졌고 곧바로 이혼 신고서를 제출한 거였죠. 이후 최대한 기억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잊고 살고 있었는데 인제 와서 눈앞에 나타나서는 그것도 마음대로 집에 들어올 줄이야.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걸 지금에서야 후회하고 있어요. 아니야, 주원아. 전부 오해야. 무슨 오해야? 내가 흥신소에 의뢰해서 증거를 다 모아놨어. 그러니 변명하지 말고 그 여자한테 돌아가. 그건 불가능해. 뭐? 헤어졌어. 그 여자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여보뿐이야. 전 남편은 한심하게 제 팔에 매달렸어요. 저는 혐오감이 느껴졌어요. 다시 말하는데 난 당신의 아내가 아니야. 이제 생판 남이라니까.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한 건 여보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시 결혼 생활 시작하자. 지금 당장 혼인신고부터 하러 가자. 얼른 따라와. 전 남편이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이번에는 진짜 경찰을 부르려고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누구세요? 그 손 당장 안 놔요. 전 남편이 당황한 듯 손을 놨어요. 저는 곧바로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너 누구야? 나는 주원이 남편이야. 저는 돌아온 남편의 옆에 바짝 붙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다정하게 감싸줬어요. 류승현 씨 맞죠? 전 남편분. 그렇긴 한데. 전 남편이라뇨?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전 남편에게 저는 말했어요. 나는 이미 재혼했어. 그래서 당신은 이제 남이라는 거야. 제가 재혼한 지금의 남편은 저와 회사 동기예요. 입사 당시부터 저를 좋아했다는데 유부녀라 마음을 접고 있다가 이혼한 걸 알고 나서 저에게 고백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남자를 믿지 못해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진심이 통했던 건지 어느 날부터는 마음을 점차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서 다시 연애하기 시작했던 거죠. 당신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다니. 이제 알았으면 얼른 나가줄래? 현관 밖으로 도망쳐 사라지려는 전 남편을 불러세웠어요. 잠깐만 기다려. 당신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야. 아직 공소시효가 안 지났으니 자기가 한 일의 책임은 져야지? 안 돼. 지금 일 안 하고 있어서 돈이 없어. 그건 당신 사정이니 내 알 바 아니고. 돈 안 주면 후회하게 될 테니 명심해. 주원이 화나면 무서운 거 잘 알죠? 더 화나게 하지 마시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전 남편은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조용해진 집에서 저는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갑자기 미안해. 이제 와서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어. 괜찮아. 당신이야말로 놀랐지? 혹시 해코지라도 할 것 같으면 말해. 내가 혼꾸녕 내줄게. 남편이 저를 꽉 안아줬고 흥분했던 마음이 천천히 진정됐어요. 그 후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았어요. 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아마도 전 시댁에서 돈을 빌려준 것 같아요. 어쨌든 그간 마음고생한 걸 보상받은 것 같아 기분은 좋아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곳으로 이사도 했어요. 여기에 계속 살면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얼마 전에는 뱃속에 아기도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임신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지금의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